자, 리프트 다운과 리프트 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텐데, 이론적으로 해서 풀어서 설명한다면 리프트 다운은 내가 방금 잘랐던 그 커트, 그죠? 내가 앞전에 잘랐던 길이보다 똑같이 자르거나 길이랑 똑같이 자르거나 그 길이보다 길게 잘랐을 때 리프트 다운이 성립이 됩니다. 내가 방금 잘랐던 부분을 가이드로 이 부분과 똑같은 길이로 자르거나 이거보다 길게 자르는 게 리프트 다운. 리프트 업은 어떻게 성립이 되냐면, 내가 방금 잘랐던 곳보다 각도를 더 들었을 때, 그러면 윗면의 길이가 많이 잘리기 때문에 위에 층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볼륨 자체도 위로 올라간다. 리프트 다운은 볼륨이 내려가거나 아래쪽에 위치할 수 있고, 리프트 업은 볼륨이 올라가거나 층이 난다고 봐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잡았을 때 밑면과 윗면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 밑면과 윗면을 똑같이 자를 것이냐, 밑면과 윗면을 어떻게 설계할 건지에 따라서 커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커트를 하고 싶은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리프트 업과 리프트 다운을 사용하면 돼. 우리가 원랭스도 리프트 다운이 성립이 되는 거 이론이라서, 리프트 다운을 하니까 지금 볼륨감이 어떻다? 아래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리프트 업을 해서 이 볼륨감을 올릴 수가 있겠지. 지금 마른 머리 해야지 볼륨감이 잘 보이기 때문에 일단 말랐을 때 내가 설명을 한 거고, 이거보다 이제 젖었을 때는 볼륨감이 사라지겠지. 분무를 하는 순간 얘네들은 다 달라붙어. 그래서 볼륨감이 얼마나 생길지를 몰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커트를 하고, 물기가 젖어 있을 때 커트를 하고 그 형태를 믿으면 안 되고, 말랐을 때의 볼륨감과 그 위치를 상상을 하면서 잘라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란 거지. 힘이 떨어지면서 달라붙는다. 첫 번째, 분무를 했을 때의 모발의 성질, 특성. 달라붙는다. 첫 번째. 그리고 내가 생각한 길이보다 길어진다. 모발이 들러붙으니까 길이가 길어진다. 왜? 뿌리에 숨이 죽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C컬을 걸었던 모발이라면 당연히 풀리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게 보인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단은 조금 너무 짧아서 손가락이 안 들어가고, 그럼 여기 두 번째 단부터 생각을 했을 때, 자, 우리가 이 두 번째 단까지 커트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걸 기준으로 리프트 다운을 한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금 잘랐던 느낌의 커트와 동일하게 잘랐을 때가 리프트 다운, 그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방금 잘랐던 단보다 길게 잘랐을 때, 그게 이제 리프트 다운이 성립이 되는 거고, 그럼 지금 우리는 이미 리프트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럼 내가 두 번째 단부터 층을 내본다면, 자, 여기서 리프트 업을 적용할 건데, 첫 번째 잘랐던 이 가이드, 첫 번째 잘랐던 이 가이드를 중심으로 살짝만 들어도 리프트 업이 성립이 된다. 진짜 0도 이상만 들어도, 1도만 돼도 리프트 업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 손가락 하나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 여기서 리프트 업이 된 거라고 봐야 돼. 리프트 업.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층이 조금씩 형성이 되면서 볼륨의 위치가 아까 원랭스였을 때보다 올라간다. 하지만 우리가 물기 있을 때는 그게 확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커트를 연습할 때는 항상 젖은 상태에서 자르고 말렸을 때 이 볼륨의 위치가 얼만큼 올라갈지를 항상 눈으로 봐야 돼. 말랐을 때 100% 믿으면 절대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방금은 리프트 업을 했어. 얼만큼 들었지? 손가락 하나 크기만큼 해서 요만큼 들었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윗면에서는 리프트 다운을 해서 볼륨의 위치를 여기서 고정시키고 싶어. 그러면 이제 리프트 다운을 쓰는 거야. 방금 리프트 업을 써서 이 아랫단에서 볼륨의 위치를 살짝만 올렸다면, 나는 그 볼륨의 위치에서 멈추고 싶을 때는 방금 잘랐던 만큼 각도를 다운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밑에서는 당연히 업인 것처럼 생각이 들고 있고, 위에서는 같은 성상에서 자르거나 이거보다 좀 더 길게 자르는 게 리프트 다운이다. 요게 이제 리프트 다운이다.
그러면 볼륨의 위치가 아까 두 번째 잘랐던 그 슬라이스에서 멈춘다. 조금만 리프트업을 했기 때문에 멈추게 돼. 그럼 층이 조금만 난다는 거고, 리프트업을 많이 할수록 층을 많이 낸다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이 상태에서 말려보면 어떻게 된다? 아까 원넥스였을 때 볼륨감의 위치보다 분명히 올라가 있다. 그래서 일단 리프트 다운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을 한 거니까 말려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여기서 뒷모습을 보게 되면 층이 나니까 당연히 어떤 느낌이 나온다? 보분 느낌이 나온다. 단차가 생겼다. 여기서 내가 리프트업을 했고 그걸 중심으로 리프트 다운을 해서 자르니까 여기가 무거워졌지. 아까는 볼륨 위치가 어디 있었다? 아래에 있었다. 근데 이 아래에 있던 게 리프팅을 통해서 올라가 버렸다. 그럼 여기서 리프트업만 했을 때는 볼륨이 위치가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거지. 상승을 한다. 그래서 젖었을 때 한 번 더 리프트업. 자, 이번엔 리프트업을 할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얼만큼 리프트 다운을 하고 얼만큼 리프트업을 하는지를 몰랐을 때 내가 규칙적으로 똑같이 하고 싶을 때가 있겠지. 그때 뭘 써야 된다? 일반 시술각을 써야 된다. 두상 시술각. 그러면 어떻게 잡는 게 좋다? 내가 슬라이스를 나누고 똑같이 리프트업을 하고 싶을 때 여기서 두피에 갖다 대고 빗을 완벽하게 100%, 여기서 두피에 갖다 댔을 때는 여기서 이제 두피에서 여기가 90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90도의 절반 45도. 내가 45도만 리프트업을 해도 엄청나게 리프트업이 되겠지. 근데 만약에 이거보다 좀 더 적게 하고 싶다? 여기서 각도를 조금만 더 줄인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45도를 완벽하게 잡기가 힘들어. 그럼 30도는 어떻게 잡을 거고 15도는 어떻게 완벽하게 잡을 거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감각으로 인한 커트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지. 각도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감각에 대한 커트를 이해를 해야 돼. 그럼 여기서 일단 45도, 우리가 베이직을 연습하는 게 그것 때문이야. 45도에 대한 익숙함이 필요한 거지. 45도로 이제 커트를 한다고 치면, 자, 빗질을 90도로 해서 집어넣었고 두상에서 양쪽을 맞추고 위아래를 중심을 맞춰서 여기서가 90도면 45도만큼 내려서 빗질. 여기 이제 45도의 리프트업. 그래서 리프트업을 한 상태에서 커트. 자, 내가 이렇게 놓지 않는 이유는 그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커트를 라운드로 자르고 싶어서. 그대로 이 면을 다 잘랐다면 얘는 직선적인 느낌이 강해지기 때문에 라운드로 자르려면 자르면서 둥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어느 지역에서 파먹게 되는 이유가 뭐다? 직선적인 게 너무 길게 침투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리프트업을 할 건데, 여기서는 어떻게? 여기서에서 45도를 잡을 거야. 이 두상에서 45도. 그러면 어쨌든 아래 가이드는 가지고 와야 되고, 자, 이 아래 가이드를 가지고 왔을 때 잡아서 45도 그대로 아래로 빗질. 자, 손 집어넣고 핑거 포지션 확인하고 가이드 확인하고 여기서, 자, 끝까지 안 자르고 어떻게? 이동하면서 자른다. 그래서 리프트 업을 해놓고 빗질을 하면서 이동, 또 가이드 확인하고 이동.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된다? 내가 자른 라인이 라운드처럼 된다. 리프트 업을 하면서 모양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겠지. 가로로 리프트 업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사선으로 리프트업을 해서 만들 수도 있고. A 라인을 급격하게 만들 거냐, 완만하게 만들 거냐, 그 차이가 있다고 봐야 돼. 자, 지금 리프트업이 2단 정도 들어갔어. 2개 45도로. 그러면 내가 방금 리프트업을 한 칸만 하고 리프트 다운한 얘랑은 또 달라지는 거지, 형태가. 그래서 이런 테크닉을 배우면 적용해서 써먹을 줄 알아야 돼. 그럼 예를 들면 투블럭 머리, 여기는 밀고 여기는 다 내려서 무겁게 자르는 건 전부 다 잘해. 바가지로 만드는 거는 진짜 세상 1등이야. 근데 얘를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하면은 다들 어떻게 하냐? 무겁게 이미 층을 무겁게 만들어 놓고, 층은 하나도 없고 완전 무거운 볼록함이 아래쪽에 다 있는데 그걸 뭘로만 제거하려고 한다? 틴닝으로만 제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투블럭을 했을 때 이 머리가 어떻게 돼? 달라붙는 성질이 생겨야 되는데 항상 투블럭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이렇게 떠있지. 굉장히 꼴보기 싫은 투블럭이 된다. 왜?
두상의 골격도 생각 안 한 거야. 왜? 여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가 어떻게 된다? 뜬다. 특히 모질이 강할수록 뜨겠지. 그럼 이 모질에 힘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커트로서 질감 정리가 잘 돼야 돼. 팁링에만 의존하지 말고 포인트 커트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르면서 항상 느끼는 부분을 내가 조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지금 방금 리프트업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된다? 볼륨이 한 칸 올라간다. 그럼 이걸 적용하면 투블럭을 잘라놓고 원넥스로 자르고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리프트업을 좀 해야 된다는 거지. 리프트업. 그게 이제 가로 슬라이스의 리프팅이라고 봐야 돼. 근데 이걸 배우지 않으니까 무겁게 만드는 건 잘하지만 이 무거움을 가볍게 만들어 달라면 틴닝으로만 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리프트업으로 먼저 층을 조금만 내주고 그 다음에 볼륨의 위치가 올라갈 걸 확인하고, 그리고 여기를 슬림하게 달라붙게 하고 싶으면 포인트 커트로 끝을 가볍게 만들면 어떻게 된다? 달라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생긴다. 이런 게 이제 베이직 이론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리프팅을 다 끝냈으니까 리프트업을 했을 때 지금 볼륨감을 다시 한번 말려서 볼게. 자, 지금은 말리니까 어때? 아까보다 리프트업만 두 칸 넣었더니 리프트업만 두 칸 넣었더니 여기 볼륨의 위치가 바로 올라간다. 몇 도만 넣었지? 45도, 45도만 해도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그 윗단에서도 45도를 넣으면 또 볼륨의 위치가 조금씩 더 올라갈 거야. 점점점. 이런 게 이제 보브컷의 원리 중에 하나라고 봐야지. 이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커트를 해서 여러 가지 내가 넣고 싶은 부분에다가 접목시켜서 해야 되는데 레시피에만 의존하니까 섹션도 제대로 못 뜨는데 똑같이 자르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잘라지지. 왜? 각도에 대한 개념, 근데 리프트업에 대한 개념, 섹션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바디 포지션을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핑거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대로 찝어주는 교육이 거의 드물기 때문에 아무래도 따라 하려고 하는 커트가 많다. 따라 하려고 하는 커트. 따라 하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원리만 알면 그 사람이 손 모양과 리프트 다운을 얼마나 했는지, 리프트업을 얼마나 했는지, 그 다음에 핑거 포지션과 바디 포지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만 이해해도 그 사람과 최대한 비슷한 커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이런 이론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 다른 모든 교육을 듣더라도, 모든 영상을 보더라도 저기는 왜 저렇게 잘랐는지를 바로 한 번에 이해하게 된다는 거지. 그게 뭐다? 베이직 교육이다. 원리를 이용한 베이직 교육. 그런 교육을 찾아서 들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 보면 알잖아. 여기서 슬림해지면서 내려오는 느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연결성을 좋게 하려면 포인트 커트가 필요한 거지. 포인트 커트. 질감 정리, 속에 있는 이너 시닝이 들어가고 겉에는 포인트 커트로 가볍게 좀 연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가발에서는 이렇게 말을 잘 듣지만 사람 머리는 이렇게 말 잘 듣냐고. 말 잘 듣는 사람도 있지만 안 듣는 사람이 어떤 머리야? 여기가 억센 머리들, 제비초리가 많은 사람들, 그리고 두상이 골격이 여기 목선에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럼 거기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고 이제 커트를 접목해서 해야 된다. 근데 배웠던 레시피대로 사람 머리 써봤더니 그렇게 안 나온 이유는 뭐다? 무조건 골격과 모질과 모발의 흐름이다. 그럼 거기에 맞대응할 수 있는 테크닉을, 원리를 적용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옆에서 보면 누가 봐도 아까보다 층이 더 낮고 첫 번째랑 비교해봐도 층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리프팅, 리프트 다운과 리프트 업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어요.